자, 첫 번째 저기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주론 논쟁과 빅뱅 우주론 확립 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옆에 이 사람은 들어봤죠? 아인슈타인은, 그죠? 자, 아인슈타인하고 그 다음에 르메트르나 프리드만,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거야. 자, 이런 양반들이 논쟁을 벌여.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얘기에, 우주 생성에 대한 얘기에 그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중력 개념이었어. 그러니까 태양이 중력이 어마무시하게 강하죠.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전부 다 태양에 붙들려서 막 돌고 있는 중이잖아. 우리 어디 도망 못 가고, 그죠? 근데 이런 별들이 우주 공간에 수천억, 수천만억 이렇게 막 있단 말이야.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중력을 가진 애들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모여져야 되는데 왜 얘네들은 안 모일까? 라는 거야. 왜 얘네들은 서로 간의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주가,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아직 발견 못한 그 밀어내는 힘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오늘날의 그 암흑물질에 대한 개념인데, 암흑힘에 대한 얘기인데, 아인슈타인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처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 끌어당겨는 힘하고 반대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정지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이 양반들은 얘네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허블은 알죠. 허블 우주 만환경은 알잖아, 그죠? 이 사람 이름 따서 아는 건데, 이 양반이 열심히 우주를 관찰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들이, 외부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외부 은하의 멀어짐을 관측함으로 인해서 우주가 팽창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팽창설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모프, 그 다음에 호일, 뭐 이름, 여기서부터는 이름 정도는 기억해줘. 자, 이 양반들이 이제 열심히 또 논쟁을 펼쳐. 근데 거기에서 빅뱅 우주론에서 말한 증거들이 발견이 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그 차이점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보시게 되면 우주 팽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허블이가 발견을 한 거야.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멀어지네. 쟤네들 다 멀어지고 있어. 가까워지는 게 없어. 자,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라고 했는데, 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차이는 뭐냐면요. 빅뱅 우주론은요, 얘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뻥 하고 터져가지고 오늘날의 우주가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약 138억 년 전. 그래서 우주 나이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었어. 그 정상 우주론은요, 우주는 지금 팽창 중인데 이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을 계속 짠짠짠짠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우주론이에요. 개념이었어. 자, 이 차이를 요거 별표 한번. 자, 이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요거예요. 빅뱅 우주론을 얘기한 양반들은요, 우주가 팽창을 하고요,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이제 정상 우주론을 얘기했던 양반들은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애들을 막 만들어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질량이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밀도, 자, 밀도 구하는 식, 부피분의 질량이죠. 얘나 둘 다 부피는 증가하고 있어요. 부피는 팽창하고 있는데 질량이 얘는 일정하고 얘는 증가하는 거야. 그렇다면 정상 우주론에서의 밀도 값은 어때야 돼? 같이 증가하니까 일정한 거죠. 근데 그 빅뱅 우주론에서는 밀도 값이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요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때 여러 가지 증거들, 오늘 배울 내용이 이거야. 빅뱅 우주론에서의 증거의 개념이야. 자,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수소 헬륨의 질량비, 요거를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빅뱅 우주론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렇다면 빅뱅과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물질들, 이 물질 뭘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되어 있죠. 자, 원자는 또 뭘로 되어 있다?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죠. 그럼 원자핵은 또 뭘로 이루어져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우리 배운 거 여기까지죠, 중학교 때. 자, 근데 양성자, 중성자는 그럼 또 뭘로 되어 있느냐? 쿼크라고 하는 기본 입자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할 건데 이 기본 입자 처음 배우는 개념이죠. 자, 기본 입자는요, 이게 이제 가장 제일 작은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쿼크, 그 다음에 전자 이런 것들은 기본 입자에 속하게 돼요. 전자는 기본 입자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지금 보면은 기본 입자의 개념이 나와 있어. 자, 쿼크 종류가 6종류고요. 경입자라고 해가지고 작은 입자들 개념이 6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위, 아래, 전자 요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그닥 기억할 필요 없어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쿼크들이 모여서 쿼크 3개가 모여가지고서는 한 개의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쿼크가 강한 핵력으로 결합을 해가지고서는요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아요. 요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할 거야. 자, 그 다음 이런 양성자나 중성자가 결합을 해가지고서는요 만들어지는 게 바로 원자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음전하고 얘는 양전하기 때문에 자, 전자와 양성자가 서로 이렇게 원자핵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만든 게 바로 원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자 자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왜냐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인 쿼크 개념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빅뱅이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지. 자, 얘가 빅뱅이랑 상관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요, 여기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 빅뱅 직후에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기본 입자가 생성,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이게 점차 무거운 입자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수소와 헬륨 원자가 형성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는 딱 2가지 원소밖에 없었어. 수소와 헬륨. 그거보다 큰 원소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이제 빅뱅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빅뱅. 그러니까 빅뱅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지금 있는 온 별들 있죠. 그 다음 온 물질들 있죠. 걔네들이 다 모여서 한 점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한 점에 걔네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굉장히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이었겠죠. 자, 그게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선 뻥 하고 터진다라고 상상하시면 돼. 걔네들이 터지면서 퍼져 나오기 시작한다, 팽창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얘네들이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은요 점점 팽창으로 통해서 점점 이렇게 온도와 밀도가 감소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은요 물질의 개념하고요 에너지의 개념이에요. 자, 이 물질 개념하고 에너지의 개념이요 고온, 고압의 형태로 가게 되면요 서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가 돼. 자,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 개념이고요. 반대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서 질량이 형성되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가 처음에는 고온 고압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에너지의 형태로 주로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뻥 하고 터지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하게 되면서 물질, 입자가 형성되는 거야. 그때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졌겠죠. 이때 만들어진 애들이 기본 입자 개념이에요. 자, 처음에 이제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급격히 팽창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무수히 많은 기본 입자를 형성하게 돼요. 자, 그 다음 더 낮아졌어. 자, 기본 입자들도 이제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더 낮아지는 거야, 온도가. 그럼 에너지가 뚝뚝뚝뚝 떨어져. 그러면서 물질끼리 이제 뭐 하느냐? 결합이 시작되기 시작해.
자, 그 과정이 이제 요거야. 양성자, 중성자 생성이 이제 쿼크 3개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요. 쿼크 3개가 결합해서. 근데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전자는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했어. 경입자야. 기본 입자고요. 이 전자 전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게 되면 자, 업 쿼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운 쿼크가 있는데 자, 위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를 가져요. 전자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아래 쿼크,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가져요. 자, 그러니까 전자의 전하를 1이라고 놓으면은 쿼크의 전하는 다운은 3분의 1 그거에 그 다음에 업 쿼크는 3분의 2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업 쿼크는 플러스 전하야.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전하야.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1이라고 놨을 때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양성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업 쿼크 2개랑 다운 쿼크 1개가 결합을 해요. 자, 그러니까 양성자는요, 업 쿼크 2개랑 다운 쿼크 하니까 업 쿼크가 플러스 3분의 2잖아. 그래서 2개니까 플러스 3분의 4. 더하기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가지죠. 합치면 얼마? 플러스 1이야. 양성자 1개가 플러스 1의 전하를 갖는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 쿼크랑 다운 쿼크 2개야. 그러니까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즉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중성자는 중성을 띠게 되고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게 되고 그 다음 어마무시하게 작은 전자도 마이너스 1을 띠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씩 결합하는 게 이제 원자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 초기에는요 개수가 비슷해요. 근데 점차 중성자에 비해 양성자 개수가 점점 많아지게 돼.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해갔다라는 그런 뜻이야. 자, 전자 자체는요 매우 운동 에너지가 커서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많은 상태야. 우주 공간에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야.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여. 얘네들 양성자에 들러붙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중이야. 자,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 핵이다. 자, 수소는요 1번이에요. 양성자 1개가 곧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양성자 1개가 곧 수소 원자 핵이야. 자, 별표는 여기 헬륨 원자핵 빅뱅 후 약 3분. 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네. 자, 이제 또 점점 이렇게 팽창하다 보면 우주 온도가 15켈빈 이하로 켈빈. 자, 여기 있네. 자, 켈빈. 들어봤지? 켈빈 온도? 어디서 들어봤지, 우리? 켈빈이란? 절대 온도? 1학년 때 우리 샤를의 법칙 기억나죠? 샤를의 법칙이 뭐였니?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거였지.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팽창을 해요.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부피 어떻게 돼? 감소해요. 요게 샤를의 법칙이었죠. 그죠? 그럼 온도를 낮춰. 기체 부피가 작아져. 온도를 낮춰. 기체 부피가 작아져.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때가 생기겠죠. 자, 그때의 온도가 얼마? 마이너스 273도라고 하는 온도가 나타나게 돼. 자, 이때의 온도를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이 점점 둔해지잖아요. 입자가 막 움직이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입자 운동이 온도가 낮아지면 점점 둔해지다가 이 운동이 멈췄을 때의 온도, 그걸 절대 온도로 놓고 0켈빈이라고 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게 절대 온도의 개념이야. 그럼 절대 온도 왜 쓰겠니? 이걸 쓰는 이유? 이거는 시작점이 있죠. 절대 온도는 시작점이 있어. 0부터 시작이야.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마이너스 10켈빈, 마이너스 20켈빈, 마이너스 100켈빈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 0부터 시작하는 온도가 필요해. 그래서 켈빈이라는 온도를 과학에서는 주로 써. 뭐 도시나 이런 것들은요 시작점 끝점이 없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뭐 15켈빈 이하로 낮아졌어요. 양성자, 중성자 운동이 느려져요. 양성자, 중성자가 느려지다가 얘네들이 결합을 했네. 그럼 그게
양성자 두 개가 모였으면 그게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야. 야, 양성자끼리는 모일 수가 없죠. 왜? 플러스 플러스잖아. 서로 밀어내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중성자가 이런 식으로 곁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성자들, 중성자들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데, 빅뱅 후 약 3분 이후 요거 체크.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었다. 자, 그 다음 우주 초기의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더 큰 원자핵은 아직까지도 만들지 못해요. 왜 만들지 못해요? 저거 만들려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지금 뭐하고 있니?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1번하고 2번, 즉 수소와 헬륨까지만 만들어진 상태야. 이게 빅뱅 후 약 3분이야. 자, 밑에 있는 그림은 한번 그냥 읽어봐 주시고 넘어갈게요. 여기 별표 또 한번 칠게 나와요. 자, 이게 원자 생성입니다. 자, 원자 생성. 빅뱅 후 약 38만 년. 자, 빅뱅 후 약 38만 년. 기억도 해주세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온도도 기억하세요. 3000 켈빈 기억해 주세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빅뱅 후, 야, 아까 원자 핵 3분이야, 3분. 근데 원자를 만드는 것까지는 약 38만 년이 걸렸대. 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지나가지고 38만 년쯤 됐을 때 약 3000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우주 온도가, 자, 아까 몇 도였어? 10억 켈빈이었죠? 거기에서 3000 켈빈으로 확 낮아지게 되면은 이때 이제 전자들이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야. 그러면 원자핵에 전자들이 결합되겠죠. 자, 원자핵에 전자들이 결합되겠죠. 그러면서 원자를 만드는 거야.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이때 만들어져요. 그럼 앞에 만든 건 뭐였어? 앞에서 만든 건 원자핵이었어요. 핵 만든 거고, 수소 원자핵은 뭐 양성자 자체가 곧 수소 원자핵이고, 그 다음에 이때 헬륨 원자핵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오게 되면 이제 전자들이 결합해서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전까지는 원자핵하고 전자하고 완전히 따로 놀고 있었어. 신나게 따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빛이 지나가다가 보면 입자들에 계속 충돌을 하게 되는 거야. 마치 우리 어디 들어와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느냐? 안개 속에 들어와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 안개 속에 있는 입자들 때문에 우리가 바깥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빛이 제대로 직진하지 못하잖아. 그 상태야. 그래서 이때 당시를 우린 무슨 상태? 우주는 불투명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해. 불투명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원자핵에 전자가 딱 하고 붙들렸어. 자, 원자핵에 전자가 딱 하고 붙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공간이 나타나게 되죠. 자, 빈 공간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돼요? 빛이 일직선으로 쫙 뻗어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때를 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 자, 가모프는 이제 여기서 이걸 생각했지. 만약에 이렇게 원자가 생성되면서 빛이 쭉 하고 직진할 수 있다면 그때 방출된 빛들이 지금도 우주 공간에 퍼져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빛이 우주 공간에 퍼져 나갑니다. 이때 퍼져 나간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죠. 자,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38만 년 때 3000 켈빈일 때 퍼져나간 빛이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어요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좋아. 자, 가모프가 이렇게 3000 켈빈에서 퍼져나갔는데 지금 우주 팽창하잖아, 계속. 그럼 어떻게 돼? 3000 켈빈의 온도가 점점 뚝뚝뚝 떨어졌겠죠? 그래서 가모프는 현재는 뭐 수 켈빈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로 관측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뭔 사태가 벌어져? 이거를 실제 관측을 해버리는 거야. 펜저스와 윌슨이라는 양반이 이 전파만 환경 있는 데서 이렇게 우주에서 오는 전파들을 이렇게 관측하는 그런 양반들이었는데, 아무리 그 정비를 하고 그래도 자꾸 잡음이 들리는 거야. 미세한 잡음이 들려. 우리 TV 이렇게 띡띡 돌리다 보면 중간에 채널 중간에 이렇게 치거리는 그런 거.
그런 잡음이 계속 들려. 뭐 새똥도 치워보고 기기도 바꿔보고 뭐 세척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계속 들려. 그리고 방향을 바꿔도 어느 곳에서나 다 들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제 생각한 게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되는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한 요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약 3켈빈에 해당하는 물체가 방출하는 파장의 복사 에너지랑 비슷하네 라는 거죠. 이게 우주 공간에서 계속 오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를 얘기를 해서 노벨상까지 받게 돼요. 그러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뭔지까지 하느냐? 위성까지 쏘아 보냈어 우리는. 자, 이제 위성까지 쏴가지고서는요 우주를 쫙 하고 보면서 이게 진짜 전체에서 오는 건가? 우주맵 지도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자, 파장변화 3000켈빈일 때 퍼져나간 빛이었죠. 자, 이때 38만 년 때는 3000켈빈이야. 굉장히 고주파였을 거야. 근데 이게 팽창하면서 점점 저주파 형태로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바뀌어. 3켈빈까지. 현재 온도, 우주 온도가 약 3켈빈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요거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오는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요.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또 쏴서 이렇게 관측을 했더니만 어떻게 되느냐? 균일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집된 것도 있고 듬성듬성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 어떻게 어렵니? 지금 별표 친 것들 있죠. 그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들이야. 자, 한번 뒤에 거 해보자.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해보자. 얘들아, 개념 확인만 먼저 좀 해볼게. 자, 1번에 뭐겠니? 빅뱅 우주론이죠. 빅뱅 우주론. 자, 그 다음 2번은 자, 원자는 원자핵과 뭘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로 돼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양성자는요. 양성자는 또 뭘로 돼 있어요? 양성자와 여긴 중성자죠. 중성자는 뭘로 돼 있어요? 쿼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빅뱅 우주 입자의 생성 쿼크와 전자가 먼저 생성되고요. 그 다음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 핵. 그 다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겠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건 3분이었죠. 근데 원자가 생성, 수소 원자와 그 다음 헬륨 원자가 생성되는 건 38만 년이에요. 우주 온도가 얼마였을 때야? 3000켈빈에 해당됐을 때라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나온 애가 누구야?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주 배경 복사. 자, 밑에 거 이제 문제 해볼게. 자, 보자. 1번에는 빅정정빅이죠. 됐니? 빅정정빅. 2번에는요. 얘들아, 2번은 XXOOO예요. 3번은요. 디귿, 리을, 니은, 기억이고요. 4번에는 4번이죠. 5번에 A가 원자핵이고 B가 전자죠. 자, 6번 38만 년 원자 빛. 7번 펜지어스 윌슨. 우주 배경 복사는 펜지어스와 윌슨에 의해서 관측이야. 자, 그 다음 현재는요 약 3켈빈이에요. 현재는 3켈빈이고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오죠.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로서 쓰입니다. 여기서 질문.
없니? 오케이. 그러면은 뒤쪽에 문제를 먼저 좀 한번 해볼까요? 스펙트럼 전까지니까 14번까지네요. 자, 1번부터 14번까지 한번 해보시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별표 쳐주세요. 설명해줄게. 자, 1번부터 14번까지 한번 해보자. 얘들아, 1번에요. 3번에 우주 팽창을 관측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요, 빅뱅 우주론은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관측함으로 인해서 빅뱅 우주론이 나오게 되는 개념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블이 관측이 먼저고 그 다음이 빅뱅 우주론이야. 빅뱅 우주론 때문에 허블이 관측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좀 앞뒤가 바뀐 거지, 그지? 지금 이 얘기는 허블이 우주 팽창 관측하는 계기가 빅뱅 우주론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허블이 먼저 관측하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에는요, 옳게 비교한 것 2번이죠. 빅뱅은요,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팽창하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감소하는 거고, 정상 우주론은요, 팽창은 하되 계속 새로운 애들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이야. 자, 3번에는요, 답부터 얘기하면 4번이에요.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온도는 점점 낮아지겠죠. 밀도가 낮아지면서 서로 멀어지면서 온도도 낮아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진다라는 개념으로서 얘기를 해요. 가까이 있는 은하는 더 천천히 멀어지고. 자, 그 다음 4번에는요, 4번이에요. 양성자는 2개의 쿼크와 1개의 전자. 이거 말도 안 되죠.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양성자는요, 쿼크 3개로 되어 있는 거야. 전자가 껴있지 않아요. 5번에는요, A는 양전하를 띄고, A 양전하 띄죠. 원자 핵이죠, 이거. 자,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띄어요. B는 음전하, B는 양성자예요. 그러니까 얘도 양전하를 띄어야 돼요. 자, 그 다음 B, 즉 양성자가 수소 원자 핵이에요. 양성자가 수소 원자 핵이에요. 양성자 1개가 수소 원자 핵이 된다. 자, C는 전자죠. 전자가 쪼개지면 쿼크 된다. 아니죠. 전자와 쿼크는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니은만 정답이 돼요. 자, 6번에는요, 양성자는 전자보다 나중에 생성된다. 전자가요, 빅뱅 초기에 제일 먼저 생성되는 입자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양성자가 나중에 생성된다. 1번이 정답이 돼야 돼요. 질문! 6번까지 중에 질문 없니? 오케이, 뒤에 거 해보자. 자, 7번 해보자. 7번에 3번이고요 8번에 2번이에요 자, 9번에는 1번입니다 여기서 질문, 세 문제 중에 질문 틀린 거 7번이 그냥 7번? 쿼크 3개가 결합을 해줘. 그죠? 쿼크 3개가 결합을 하는 거. 자, 하나가 양성자면 하나는 중성자겠죠?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져가지고 원자 핵을 이루는 거예요. 오케이? 전자가 먼저 생성돼요. 쿼크랑 전자가 먼저,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오케이?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 그 다음에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자, 그 다음 10번에는 2번이죠. 11번에는 5번이에요. 요 두 문제 중에 질문 없으면 12번. 12번에는 5번이고요. 13번에 5번이죠.
14번에 3번이고요. 여기서 질문. 없으면 빨리 앞으로 가볼까요? 16쪽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16쪽. 자, 16쪽이 이번에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거 분광기 또는 프리즘 이런 거 통과했을 때 빨주노초판 한번 쭉 나타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이 빨주노초판 한번 나타나는 얘네들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햇빛 같은 거 비춰줬을 때요, 이렇게 쫙 하고 펼쳐지는 거야. 무슨 차이야? 빛들마다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빨간색은 조금 굴절되고요, 파란색은 많이 굴절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의 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스펙트럼은 분광기를 통과할 때 파장을 따라 나뉘어진 색의 띠인데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거나 또는 외부로 에너지를 잃거나 할 때 고유의 그 스펙트럼을 방출하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연속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펙트럼이야. 무지개 색깔 같은 빨주노초판 한번 쭉 연결된 거, 그게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자,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그대로 오면 돼요. 그대로 오면 돼, 그죠? 자, 백열전구나 또는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빛이나 또는 뭐 햇빛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자, 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보세요. 별에서 빛이 오는데 그냥 왔으면 그냥 연속 스펙트럼이야. 근데 오다가 보니까 저온의 기체를 통과를 했어. 그럼 그 오는 와중에 저온의 기체에서 흡수하는 애들이 있네. 그럼 나한테 안 오는 빛이 있겠죠. 그럼 그 안 오는 빛은 어떻게 보여? 검게 보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00개가 쭉 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 뭐 55번 빠지고 뭐 70번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빠져있는 이가 빠지듯이 보이게 되는 거야.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때 검게 보이는 선을 흡수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자, 빛이 오는데 여기 기체가 이 빛을 먹어버려. 가열되는 거야. 그래서 빛 자체가 고온의 상태가 돼버리네. 고온의 상태가 돼서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어 나오는 빛. 자,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어 나오는데 이때 특정 파장의 빛만 나와. 모두 다 오는 게 아니라 특정 파장의 빛만 나와. 이걸 방출 스펙트럼.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뭐라고 배웠니? 중학교 때? 선 스펙트럼 기억나니? 원소 구분할 때 불꽃 반응 보고 불꽃 반응이 똑같으면은 선 스펙트럼 본다라고 배웠었잖아. 그게 이거야, 방출 스펙트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왜 이딴 짓이 나타나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일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원자 구조 때문에 그래요. 자, 원자 구조가 어떻게 있어? 가운데 뭐가 있어? 원자 핵이 있죠. 주변은 누가 돌아다녀? 전자가 돌아다니죠. 자,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원자 핵 주변으로 전자가 돌아다닐 때 원자핵은 플러스야, 전자는 마이너스야. 그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붙들려 있는 개념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길, 즉 궤도가 있어요.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궤도가 있는데 각각의 궤도들마다 에너지 정도가 달라.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정도가 달라. 여기 원자 속에 전자는 특정한 값의 에너지를 갖는 위치에 존재를 하는데 이를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해요.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해요. 원자 종류에 따라 에너지 준위와 간격은 서로 다르고요. 자, 그러면은 이 에너지 준위라는 개념 알겠니? 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 컵이 원자 핵이라고 생각을 해봐. 얘가 원자 핵이야. 그럼 얘는 플러스를 띄고 있어. 나는 전자야. 이 컵 근처에 딱 왔어. 그럼 우리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짠 하고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원자 핵에서 멀어지려고 그래. 원자 핵에서 멀어지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핵에서 멀어지려면은요, 지금 우린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야. 즉 핵에서 멀어지면 에너지 준위가 커지게 돼요. 보이니? 여기 그래서 높은 에너지 준위라고 돼 있죠. 에너지가 많아져야 된다는 뜻이야. 핵에서 멀어지려면. 핵에서 또 멀어지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핵 근처로 가면 어떻게 되니? 에너지를 많이 없어도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핑핑핑핑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즉 안정한 상태가 됐어요 라고 얘기해. 뒤에서 배우겠지만 가까이 올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을수록 안정한 상태야. 반대로 에너지 준위가 높을수록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가려면 에너지 필요하다 그랬죠? 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전자는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에너지 흡수가 나타나게 돼요. 비에너지 흡수. 반대로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애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방출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비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온의 기체는 어떻겠니? 안정한 상태겠죠? 낮은 에너지 준위겠죠? 그러다가 빛이 왔어. 나 빛 받았네? 신나네?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런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들뜬 상태였어. 들뜬 상태여서 에너지가 빵 하고 밖으로 방출되어 나오면 나는 안정한 상태로 가는 거지. 그때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원자들마다 이 간격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너지 정도가 어때요? 다 다르겠죠. 에너지 준위가 서로 간에 다르겠죠. 그런데 같은 원자라면 흡수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흡수를 10개 했다. 그럼 반대로 방출도 몇 개 해줘야 돼? 똑같은 준위를 왔다 갔다 하려면 방출도 10개 해줘야 돼. 그러니까 같은 파장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흡수선과 방출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별빛 스펙트럼을 관측하겠다라는 얘기야. 별빛 스펙트럼을 관측을 하게 되면은요, 원소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 개수, 간격, 굵기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원소의 스펙트럼을 알면은 그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해가지고 저 별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원소면은요, 흡수선과 방출선이 같아요. 동일한 원소면 흡수선과 방출선이 같아요. 알겠죠? 자, 흡수선과 방출선이 같아요. 그 다음, 그래서 이걸 분석하면은 구성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질량비는 어떻게 하니? 질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어떻게 하니? 요거예요. 흡수선의 세기는요, 밀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선폭을 비교하는 거예요. 선폭. 선폭이 두껍냐 얇냐 그거 보는 거야. 그럼 많이 있냐 적게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수소예요.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보세요. 흡수선이 나타나는 부분하고요, 방출선이 나타나는 부분이 같죠. 그럼 요 파장의 빛이 나오면은 없어지면은 또는 없어지면은 여기 중간에 수소가 있구나 이런 식이 되는 거야. 탄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는 별의 성분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햇빛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프라운호퍼라는 양반이 태양빛을 가지고 관측을 했어. 연속인 줄 알았어. 확대 해보니까 중간에 흡수선이 나타나 있네 라는 거야. 자, 흡수선이 나타나 있네. 그 얘기는 태양빛이 오다가 대기를 지나면서 흡수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거야. 자,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햇빛이나 백열 정보는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그 다음에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이 있고요. 태양도 이렇게 흡수선이 일부 나타나고 있죠. 자, 태양의 흡수선의 위치가 수소, 헬륨, 나트륨의 방출선 위치랑 같네요. 그래서 태양의 대기는 수소, 헬륨,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거야. 미지의 별이 있어요. 자, 미지의 별의 흡수선을 봤어요. 근데 이 흡수선이 딱
겹쳐졌을 때 누구랑 겹쳐지는지 보는 거야. 그랬더니 미지의 별 같은 경우엔 수소와 칼슘이랑 방출선의 위치가 똑같네. 그럼 이 별은 수소와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다양한 별빛을 관측해 가지고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느냐를 찾게 되는 거야. 네, 자, 이 우주 원소 분포.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대부분 수소와 헬륨입니다. 왜 그러겠니? 처음에 만들어진 원소가 얘네 둘이죠, 그죠? 자, 관측 방법. 방금 위에서 얘기한 스펙트럼 분석으로서 관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에서는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이렇게 3대 1 정도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해서 질량비야. 자, 그런데 실제로 스펙트럼 관측을 했더니 진짜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나오네. 그럼 우린 이제 지금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도 발견했죠. 수소 헬륨 질량비까지도 관측이 됐어요. 이러니까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점점 이쪽으로 빠져들고 있는 중이야. 그럼 어떻게 해서 질량비가 3대 1이 되느냐, 요걸 봐야 돼. 여기 확대경 별표야. 뭐 여기 지금 뭐 비상에서만 나옵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학교에서 뭐 배우기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왜냐면 문제 내기 너무 좋거든. 자, 그러면 보시면 쿼크의 결합으로, 아까 앞에서 쿼크들이 이제 3개씩 결합해가지고 양성자, 중성자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양성자, 중성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요, 1대1이었어. 개수비가. 개수비 지금 얘기해. 개수비가 1대1이었어. 자, 왜 개수비가 1대1이었느냐? 옆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거 좀 써놨는데, 다시 쓰자.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자, 이때 우리가 원자핵의 질량을 얘기를 할 때는요,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으로서 원자핵의 질량이 결정이 되는데, 양성자, 중성자 질량을 거의 같이 봐요. 똑같이 봐요. 그런데 실제로 질량이 누가 더 크냐? 중성자가 아주 조금 더 커요. 질량이 커요. 질량이 크다 그랬어요, 중성자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에너지가 많을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왔다 갔다 전환이 가능했어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질량이 증가해야 되잖아. 뭘 흡수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대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땐 질량이 감소해야 되잖아. 에너지를 방출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질량이 중성자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성자에서 양성자 갈 땐 질량 감소만큼 에너지가 방출돼요. 반대로 양성자에서 중성자 갈 때는 질량 차이만큼 흡수하는 거야, 에너지를.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물질이 에너지와 왔다 갔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1대1이었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왜냐면 주변에 에너지가 풍부했거든.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근데 우주는 계속 팽창하잖아.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면은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은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중성자가 양성자로, 즉 에너지 방출은 일어날 수 있는데 주변에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에너지 흡수가 잘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지 못해요. 중성자는 양성자로 갈 수 있는데 양성자는 중성자로 못 오는 사태가 돼버려. 이때 개수비가 14대 2까지 돌아오게 되면은 14대 2까지, 즉 개수비가 7대 1이 됐을 때야. 개수비가 7대 1이 됐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지 않고 무슨 사태가 또 벌어지느냐? 결합이 일어나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더 낮아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막 붙어버려. 뭐가 만들어져?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양성자, 중성자 계수비는 7대 1이야. 그런데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계수비는 이제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4대 1이 되는 거죠. 요 차이 알겠어요? 요거 한 개가 헬륨 원자 핵이야. 요거 한 개는 양성자는 곧 수소 원자 핵이잖아. 요 말 알겠니? 무슨 말인지? 요거 한 개가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결합된 게 헬륨 원자 핵이고요. 양성자 한 개가 곧 수소 원자 핵이야. 그럼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은 12대 1의 개수비를 갖는 거야. 개수비야. 오케이? 자, 그런데 질량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질량비는 양성자 한 개를 1이라고 놨을 때, 중성자도 1이라고 놓읍시다. 왜냐면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다 그랬어. 근데 미세한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자,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의 질량은 12야. 근데 헬륨 원자 핵의 질량은 얼마야? 한 개가 4죠. 양성자 둘, 중성자 둘이니까. 그래서 12대 4, 즉 3대 1의 질량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이거 중요해. 개수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질량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얘네들이 결합될 때 당시의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니? 어렵게 내시면 이 위쪽을 내시고 쉽게 내시면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걸 가지고 내실 거고. 한번 꼬우면은 그렇다면 개수비는 몇 대 몇이니?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니? 이렇게 내. 그러면 12대 1. 근데 더 한 번 꼬아주면은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7대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가보자. 뭐 여기 써놨는데,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써보자. 자,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 자, 고온엠을 제가 방출하는 스펙트럼은 연속이고요.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어요. 그렇다면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가열된 기체가 내놓는 파장의 빛을 뭐라고 한다?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자,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해요. 높은 에너지로 준위로 이동할 때는요,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나타나요. 자, 별빛을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요, 스펙트럼을 통해 가지고 흡수선을 통해서 종류를 알 수 있어. 구성원소의 종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폭을 통해서는요, 선폭을 통해서 질량비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밑에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보자. 자, 1번에 보시면 디귿, 니은, 기억이죠. 디귿, 니은, 기억이고요. 2번은요, 다 나가죠. 다 나가. 자, 3번엔 니은, 디귿이고요. 4번엔 XXO예요. 자, 5번엔 D2죠. D2. 자, 6번엔 OXO. 여기서 질문 가자. 틀린 거 질문? 없어요? 그럼 여긴 넘어가고요. 뭐 비법 특강은 넘어갈게요. 자, 그럼 15번부터 한번 또 해볼까요? 얘들아, 15번부터 해보시는데 20번까지 해주시고요. 20번까지 한 다음에 서술형은 좀 시간 걸리니까 뒤에 실력업까지 해보실래? 서술형 빼고. 만약에 시간 되면 서술형까지 해주시고, 시간이 안 되면은 실력업까지 해주시고, 서술형 빼고. 일단 객관식은 먼저 다 해야겠다는 얘기야. 나머지 문제 해보자. 자, 15번에
3번 16에 1번 17에 3번 얘들아 여기서 먼저 질문 좀 가자. 16번 자 16번 봐주세요. 백열전구에서 나왔어요. 백열전구는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가가 맞지요. 그 다음 나에서 방출선 이거 나는요 흡수 스펙트럼이잖아요. 방출선이라고 안 하고 흡수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가 방출 스펙트럼이고 여기 나오는 다에서의 빛들을 방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디귿에 고온의 기체가 방출했을 때 나타나는 것, 관측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고온의 기체가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거 방출 스펙트럼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나다는 관측한 원소가 서로 같다? 아니죠. 나다는 서로 지금 다르죠. 흡수선과 방출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1번이 돼야 돼요. 또 질문. 자, 그럼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18번에 보시게 되면은 4번, 이 19번에는 4번, 20번에 5번. 여기서 질문. 20번? 자, 20번에 보시게 되면 가는 언제니? 헬륨 원자가 생성되기 전이고 나는 헬륨 원자가 생성될 당시죠. 생성되고 난 다음이죠. 요렇게가 모여서 헬륨 원자가 되는 거죠. 자, 우주 크기는 가보다 나 시기가 컸다. 나 시기가 나중 시기예요.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나중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나 시기에 수소 원자핵 개수와 헬륨 원자핵 개수.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들이 전부 다 수소 원자핵이죠. 이거 12개, 그 다음에 요거 1개. 그래서 12대 1 맞지요. 개수비는 12대 1이 되는 거예요. 나 시기에 총질량, 헬륨 총질량 분의 수소 원자핵 총질량. 헬륨 총질량이 얼마예요? 4죠. 수소 원자핵 총질량은 12죠. 그래서 3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됐나요? 또 질문. 오케이, 실력 업으로 가볼까요? 안 한 건 하지 마. 오케이? 나중에 풀어봐. 하신 분들만 채점해보자. 아직 못 하신 분 손? 지원이 빼고는 없지? 지원이 나중에 꼭 풀어봐. 자, 1번에는 3번이죠. 자, 1번에 3번이고요. 자, 2번에는 5번이에요. 자, 3번에는 2번이고요. 4번에는 3번이고요. 자, 5번에는 7대 1이에요. 자, 여기서 1번 질문 손. 없니? 2번 질문 손. 2번 보시게 되면은요. 가나다 순입니다. 자, 양성자, 전자, 중성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 헬륨 원자 핵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원자가 되는 거죠. 다가 제일 마지막. 그래서 기억은 맞죠. 자, 점점 팽창하는 시기죠. 즉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게 가, 다음 나, 그 다음 다 순이에요. 그래서 밀도 감소하죠. 가에서 나로 변화될 때 빅뱅 후 약 3분 되었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게 빅뱅 후 약 3분이죠. 헬륨 원자핵 3분. 나에서 다로 갔을 때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 우주 배경 복사 방출됐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약 3000켈빈이에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다 맞아요. 또 3번 질문 손. 4번 손. 4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 4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가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나는 방출 스펙트럼이죠.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오는 거는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 몇 번이라 했어? 가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천체에는 나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지금 겹쳐지나 보셔야 돼. 자, 지금 보시면은요. 방출선 여기 없죠? 여기도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 해당하는 원소가 가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겹쳐져야지 있는 거예요. 5번 질문 손. 자, 5번에는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얘기를 했죠.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
이거잖아요, 이거. 오케이? 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 이게 헬륨 원자핵이죠. 이때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양성자 몇 개 있어요? 14개 있죠? 중성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예요. 오케이? 그래서 7대 1이 되는 거예요. 됐니?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게 4에 해당하는 게 1이니까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12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개수비가 양성자 14개, 중성자 2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합시다.